또 이제 7700번 회사로 바꿔서 또 하나 더 봅시다. 자, 다음 자료 보고 당사의 202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하라. 단 아래의 매출과 매입은 모두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사한 것이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은 모두 공통 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럼 먼저 매입 내역 내역에서 공통 매입세액을 먼저 매입 공급가액을 먼저 찾을 건데 매입 내역에서 과세분이 있고 공통분이 있네요. 그럼 과세 사업에만 쓴 거는 이 300만 원 다 공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얘는 들어올 필요가 없고, 그럼 공통 매입분 중에서 이 5천만 원 가지고 이거에 500만 원을 안분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 5천만 원 가지고 할 건데, 그럼 면세 비율을 따졌을 때에 매출 내역이 과세 면세에 다 합치면 1억이 되겠죠. 그럼 1억 중에서 면세 비율이 얘가 6천이네요. 그러면 60%인 300만 원은 불공제하겠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입력해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가서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자, 그냥 아니요하고 공제받지 못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에 가서 자, 지금 여기에 쓰는 산식이 면세 비율을 어떤 값으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제곱메타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몇 원이라는 글자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눈에 안 띌 거고 당연히 제곱메타가 띄니까 면적으로 하나 보다라고 해서 4번 선택하시면 안 돼요. 면적도 주면서 매출 가격도 줄 거예요. 공급 가격도. 그러면 우리는 공급 가격으로 해야 되지 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번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은 5천만 원이고 총 공급 가액은 4천, 6천 합쳐서 1억이고 면세는 6천이라서 300만 원이 이번에 불공제된다.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이에요. 어떤 숫자 쓴지만 정확하게 알면 컴퓨터가 계산을 다 해주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정산 내역을 가지고 보면 자, 정산 내역도 똑같아요. 이 칸에 들어갈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 자, 이 칸에 들어갈 건데 자, 경영사업자가 확정 신고할 때 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과세기간 자료에서 예정 신고분을 빼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확정 신고 불공제 매입세액이 나오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과세기간에 우리는 불공제 세액을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 안분하면서 했던 거를 뺀 나머지를 확정 신고 때에 이제 불공제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또 뱉어내거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시면 자, 계산식을 보면 이번엔 공통 매입 세액을 가지고 할 거예요. 공급 가액이 아니고 얘는 세액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곱하기 똑같이 면세 비율을 계산하는데 총 공급 가액분의 면세 공급 가액을 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세기간 면세 비율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과세기간 면세 비율을 구한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공통매입세액도 과세기간 분거, 예정 확정거 합친 거, 총공급가액도 예정 확정거 합친 거, 면세 공급가액도 합친 거. 그러면 얘는 과세기간 불공제세액이 나올 거고, 그럼 과세기간 불공제세액에서 우리는 빼기 이제 기불공제세액이라고 하는 게 얘가 예정분이에요. 안 분했던 거. 얘를 빼면 그러면 자, 이쪽에다 쓸게요. 그러면 결과는 확정신고 불공제세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공통매입세액도 예정 확정거 합쳐서 총공급가액 과세면세에도 합친 것도 예정 확정거 합쳐서 면세공급가액도 예정 확정거 합쳐서 그래야지 과세기간에 불공제세액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 예정신고 때 안분을 했었으면 그걸 기불공제세액이라고 해서 빼주면 확정신고 불공제세액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가세법은 확정신고 때는 과세기간 걸 계산해서 예전 걸 빼지 확정기간이라고 하면서 그 기간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 공통매입 공급가액을 안 쓴 이유가 뭐냐면 3005번 회사 가셔서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우리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로 들어가시고 정산 내역 탭에 가보시면 자, 여기에도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그럼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서 아니오라고 하면 이번에는 공급가액이 아니고 매입세액을 쓰게 되어 있죠. 공통매입세액을 쓰지 우리 안분에서는 공통매입 공급가액을 썼잖아. 안분 탭에서는. 근데 정산 탭에서는 세액을 쓸 거라는 거예요. 이거 세무유급에서는 일부러 장난친다고 정산 탭 할 때는 공급가액 주고 안분 탭 할 때는 세액을 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한글을 잘 보라 그래요. 바로 위에 적혀 있잖아. 공급가액이다. 얘는 세액이다. 적혀 있죠. 자, 그럼 자, 이 세액에다가 지금 여기까지 총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그래서 불공제세액 내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전부 다 예정, 확정, 합쳐서 과세기간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실수 안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과세기간 불공제세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쪽 기불공제라는 말은 우리 기성세대 이런 이야기 하죠. 그 기자가 이미 겪은 이미 해버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정신고 때 불공제했던 거 빼면 이제 그 뒤에 확정신고 시 불공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 가지고 입력을 하면서 봅시다. 자, 우리 463페이지에 자, 다음은 미래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제화와 면세 제화 제조의 사용 여부가 불명한 원재료 매입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정산 자료를 통해 계산하고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일기 지금 매출에 대한 거죠.
일기 예정 확정, 과세 면세가 있고, 그리고 총 공통 매입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과세 기간 거 줬네요. 그럼 공통 매입세액이 1,324만 원. 이 금액이 과세 기간의 총 공통 매입세액이고, 그럼 면세 비율 구하기 위해서는 예정 확정 합친 거 우리 친절하게 합계가 있네요. 그럼 과세 면세 전부 다 합친 총 공급 가액은 여기 2억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2억 6천만 원에다가 그럼 면세 비율은 과세 면세 합친 1억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의 절반인 보니까 50%가 불공제고, 그럼 예정 신고 때에 우리가 불공제를 이 금액 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 금액 뺀 나머지가 확정 신고 때에 불공제세액이 된다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입력을 해보면 총 공통 매입세 1기 거 1,324만 원을 총 공통 매입세액 여기에 쓰고, 다음 총 공급 가액은 과세 면세 합친 거에 예정 확정 거 합친 거, 그래서 2억 6천만 원이 총 공급 가액이고, 자, 면세는 예정 확정 거 둘이 합쳐서 1억 3천, 1억 3천만 원이다. 그러면 50%라서 662만 원 얘가 과세기간 불공제세액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예정 신고 때 안 보냈던 거. 그럼 420만 원이니까 420만 원을 써주면 이번에는 242만 원을 추가로 불공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 우리 지금까지 TAT 2급 전세무 2급 시험에서는 이 값을 줬어요. 다. 세무 1급도 거의 다 주는데 가끔씩 안 줘요. 그때는 옆에 안분 탭에서 쓰고 지우면 돼요. 계산해 보면. 근데 여기에는 매입액도 예정 확정과 같이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는 못 쓰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예정 때에 안 보냈을 때에 그때 불공제세액은 주게 될 거예요. 그럼 242만 원만큼, 자, 여러분들 저장 버튼 누르셨죠?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4월부터 6월에 가면 242만 원 이걸 하기 위해서 공통매입세 면세 사업분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이번 문제가 끝이 났고, 자, 다음 페이지 465페이지로 가서 (465페이지) 회사는 7700. 자, 문제의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와 제2기 공급가액 내역이다. 이를 통해 2020년 2기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로 처리한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공통매입세액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기계장치 건물 원재료를 우리가 샀고, 얘가 공통으로 사용한 자료면 얘네들이 공통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러면 1억 500만 원이 공통매입세액이 될 거고, 그럼 총 공급가액은 지금 예정 확정께 있는데
과세 면세 전부 다 합치면 10억 다 합치면 20억 되겠죠? 그럼 20억이고 그 중에 면세는 3천, 4천 합치면 7천만 원이네. 20억 중에 7천만 원이 면세고, 그리고 예정 신고 때는 우리가 안분해서 이미 315만 원 불공제한 게 있다라고 정보 준 거예요.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정보 다 봤으니까,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 가서 2기 확정 신고 10월부터 12월 공통 매입세액 정산으로 가서 공급가액 기준을 하시고,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은 1억 500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아래에 다 합치니까 20억이고, 플러스 3번 누르시면 돼요. 20억은, 자, 그리고 면세는 7천만 원이고, 그리고 예정 신고 때는 315만 원을 불공제했었다. 그럼 이번에는 552만 5천 원. 왜 이번에 작게 나왔냐면 이게 전부 다 예정 때 사와서 예정 때 안분하면서 3천만 원으로 하면 얘가 면세 비율이 3%다라고 해서 한 것 같은 했는데, 20억 중에 7천 되면서 3.5%라서 0.5% 증가했나 봐요. 지금 확정 때 산 게 없죠. 그래서 더 불공제가 조금 더 된 거예요. 만약에 예정 확정 때도 산 게 있었으면은 매입액이 더 늘어나고 하면서 더 될 건데, 얘는 예정 때만 산 것 가지고 해서 면세 비율 과세 기간의 차이만 나오니까 이번에는 얼마 나오지 않네요. 자, 이건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전체 총 공급가액인데 만약에 확정 신고 때에 면세 공급가액이 2천밖에 안 됐으면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나오는 만큼 거꾸로 과거에 불공제했던 걸 공제되도록 돌려줄 거예요. 과세 기간으로 해보니까 면세 사업이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예정 때는 면세 사업이 비율이 3%라서 이만큼 불공제했는데, 과세 기간으로 해보니까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제가 이만큼 돼야 되니까 거꾸로 마이너스가 뜨면은 공제되도록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불공제만 하는 게 아니고 면세 비율만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면세 비율 계산하는 거 있죠? 이 금액들. 그럼 이 금액들이, 자, 여기에도 쓰고 또 안분할 때 썼던, 우리 지금 기간 확정 적었지만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하던 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이 면세 비율 계산하는 거 있죠? 자, 이게, 자, 참고인데 어렵게 나올 때 시험에 나와요. 자, 우리가 공통 매입분을 당 과세 기간에 매입하고 당 과세 시간이래. 기간에 매각하게 되면, 한번 이번 신고 기간 안에, 과세 기간 안에 우리가 샀다가 얘를 팔아버리면 면세 비율 계산은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 면세 비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측정이래. 안분이든 정산이든 상관없이 안분이든 정산이든 상관없이 이번에 사서 이번에 팔아버리면 그 면세 비율이 의미가, 이번 신고 기간에 전체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면세 비율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우리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는 안분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예외가 우리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세 비율 5%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면세 비율이 5% 이상이라도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안분 계산을 안 해요. 자, 얘도 5자 라임이죠. 자,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취지를 이야기를 하면, 자,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 얼마 안 되니까 전부 다 공제 받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5% 미만인데 봤더니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넘으면 금액이 크니까 그냥 안분해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또 반대로 면세 비율이 5% 이상인데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금액이 작잖아. 비율 나눠봐야 몇 퍼센트 차인데, 그러니까 그냥 안분 계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5자 라임이 있죠. 우리 부가세법은 라임 형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틀려라고 낼 때 이걸 내요. 그럼 제가 말했죠. 틀려라고 내면 우리 맞춰버리자고. 그죠? 그러면 딱 문제를 봤는데 직전 과세기간 걸 보여주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왜 보여주지 하고 다시 위로 한번 들여다봤는데 봤더니 이번에 샀다가 이번에 판 거예요. 그러면 면세 비율 계산을 직전 과세기간 걸로 총 공고가액과 면세 공고가액을 써라는 거구나 라고 냄새를 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제가 쓴 거는 이런 시험에서 등장을 한 번씩 해요. 이런 시험에.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523페이지로 가고, 회사는 275번. 자, 523페이지에 회사 27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인 당사의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1기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0만 원이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확정신고 기간에 대놓고 우리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 탭을 입력하라고 말하고 있고 예정신고의 불공제분 기불공제세액이 2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뭐 이런 말 없어도 쓸 거였지만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라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정산이면은 과세기간 거. 그럼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120만 원이 되죠. 그럼 120만 원이고 그럼 면세 비율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 면세 거 다 합친 거 학정 거 보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합친 4,300만 원이죠. 그럼 4,300만 원이 총 공급가액이고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자, 정산 탭으로 가서 공급가액 기준 총 공통 매입세액은 120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4,300만 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다. 그리고 예정 신고 때 불공제한 거는 20만 원이다. 자, 어떤 숫자 썼는지 이해가시나요? 자, 얘는 예정 확정 합친 매입세액이고 얘는 예정 확정 과세 면세 전부 다 합친 거. 그리고 얘는 예정 확정의 면세 공급 가액이고 얘는 기불공제 세액이죠. 예정 때 불공제 이미 한 거.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작성이 끝났고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604페이지. 회사는 283. 펴셨죠?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 전산 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할 것. 자, 이번에도 정산 탭 확정신고 기간. 자, 당사는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이고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1기 예정신고 시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375만 원이며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되었다.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럼 공통매입세액은 예정 확정가 합치면 1,000만 원하고 8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죠. 그죠? 이번에 합계를 안 내줬으니까 우리가 그냥 더해줘야지. 그럼 예정 확정가에서 1,800만 원이고 그럼 총 공급가액은 얘 합치면 4억이고 얘 합치면 3억 5천이니까 7억 5천만 원 중에서
7억 5천만 원 중에서 면세는 3억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7억 5천만 원 얘 둘이 합치면 4억이고 얘 둘이 합치면 3억 5천이니까 총 공급가액은 7억. 면세는 1억 5천, 1억 5천. 그래서 3억이다.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 가서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로 가시고 정산 내역 탭으로 가고 공급가액 기준 아니요.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은 1,800이고 총 공급가액은 7억 5천만 원. 면세 공급가액은 3억. 그리고 기입불공제세액은 문제에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저장.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났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얘는 사실 어떤 값을 쓰는지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컴퓨터가 계산해 주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빼기도 안 하죠. 그냥 더하기만 해서 쓰면 되는데 어떤 값을 쓰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467페이지로 다시 진도 페이지로 와서 자, 이번엔 재계산 탭을 볼게요. 자,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탭도 똑같이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얘도 면세 비율만큼. 그럼 여기에서는 겸용 사업자가 확정 신고할 때에 고정자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얘는 고정자산만 하는 거예요. 고정자산만. 그럼 얘는 어떨 때 하냐면 과세기간별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때만 하는 거예요. 얘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에 자, 봤을 때 우리가 A라는 자산을 가지고 먼저 보면 자, A라는 자산을 자, 가지고 봤을 때 일기 때 면세 비율이 자, 얘가 50% 자, 죄송해요. 이렇게 쓸게요. 면세 비율이 얘는 50% 얘는 예를 들어 54% 얘는 46% 얘는 42% 얘는 40 잠시만요. 얘는 40%
얘는 46%.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봅시다. 그럼 A 자산을 가지고 보면, 자, A 자산이 이때 취득을 한 거예요. 취득을. 그럼 취득했을 때에 이제 예정 신고는 과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돈 빼가면 끝이에요. 아, 돈 빼면 안 돼. 그 불공지 처리하면 안분 처리하면 끝인 거고 예정 때는. 그럼 확정 신고를 해야 이번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번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이 50%인 거예요. 자, 그럼 자, X2년 1년도 2기에 54%예요. 그럼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이때는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0%와 면세 비율이 54%면 아직 면세 비율이 5%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재계산을 안 한다는 건 우리 A 자산은 그냥 면세 비율을 50%로 유지하고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그럼 자, 54%였는데 46%로 떨어졌어요. 그럼 재계산 할까요? 5% 차이 나나요? 이때 여러분이 생각해야죠. 지금 우리 부가세법은 이 자산이 면세 비율이 몇 %라 보고 있죠? 아직 50이잖아. 재계산 안 했으니까. 지금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둘이 비교했는데 재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5% 차이가 안 나죠. 그냥 그대로 50% 해도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재계산을 안 하고 그대로 50%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산 안 한다는 건 기존 면세 비율을 그대로 쓴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42%면 얘 둘이는 차이가 4%밖에 안 나지만 지금 부가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8%나 나죠. 그러면 이때는 재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42%로 바뀔 건데 한마디로 면세 비율이 줄은 거예요. 마이너스 8%가. 그럼 이제 42%인데 다음 40%면 면세 비율의 차이가 5% 안 나죠.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42%로 갈 거라는 거고 다음 46%로 올랐어요. 여기서 그럼 재계산 하나요? 할 필요가 없죠. 42%니까 그냥 그대로 42%로 그대로 가겠다란 이야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거는 자산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자산별로 각각. 그래서 자, 이건 비자산을 보면 자, 비자산을 이 시점에서 취득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54%인데 면세 비율 때 취득했으면 자, 이때는 지금 면세 비율의 차이가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 얘는 46%니까 8%나 내려갔죠. 그죠? 지금 얘는 54%에 한 거예요. 54%. 근데 46%이기 때문에 얘는 재계산을 하고 그러면 얘를 46%로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8%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6%인데 42%로 내린 거는 얘는 5% 차이가 안 나니까 46%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 46% 그대로 가고 있는데 40%면 5%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 40%로 내리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의 면세 비율을 또 내려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다음 봤더니 46%예요. 이번에 또 6%가 올랐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재계산을 하고 얘는 46%로 바꿔주면서 이번엔 플러스 6%를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은 취득한 시점부터 이렇게 우리가 해가는 건데, 같은 과세기간 안에 사면 똑같은 결과치가 나올 거고, 다른 과세기간에서 사면 서로 다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재계산을 한번 하는 위치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똑같이 가게 되겠죠. 재계산을 같이 하게 되면 면세 비율이 같아지는 타이밍이 많이 생긴다면 쭉 같이 가게 될 건데, 그런 기간이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는 것도,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생각하는 감가체감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감가체감률. 자, 우리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5%씩 감가가 되고, 기타 자산은 1과세 기간에 25%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우리 그 K랩 프로그램은 이걸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건데, 몇 월달에 샀다고.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몇 퍼센트다 라고 선택해 줄 거고, 과세 기간이 몇 번 지나갔다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감가상각된 만큼을 보는 건, 우리는 우리 경과 과세 기간 수 곱하기 감가 체감률을 할 건데, 이 경과 과세 기간 수 세는 방법은 얘는 그냥 그 과세 기간 종료 일수를 세면 돼요. 원래는 과세 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계산을 해서 하자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우리 수를 셀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수 이번 것 빼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이전 것까지의 과세기간 종료일수가 몇 개인지를 세면, 취득일로부터 세어보면 우리는 거기에 감가체감률을 곱하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설명은 뭐 많이 했는데 시험에서는 엄청 쉽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주로 나오거든. 기타 자산 많이 써봐야 4번 과세기간이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가지도 않고 두 번밖에 없는데, 하지만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뒤에 문제 보면서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